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그 이재용 영장 기각 소식부터 좀 다뤄보죠. 네네네. 예, 저도 사실 어젯밤에 속보가 언제 뜨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새벽 2시쯤이었죠. 그때 이제 네, 확인하고 맞습니다. 예, 잠이 들었는데 사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회계 부정 액수가 4조가 넘는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도주 우려는 물론 없지만 네. 증거인멸 또 다툼의 여지는 좀 있어 보여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틀렸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법조인들이 팽팽하게 이 기각 또는 구속 반반쯤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방송을 많이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조금 구속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예측을 했던 것은 그래요. 예.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연루돼 있다, 경영권 승계가 어떻다 하는 이제 것들의 다 퍼즐이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예. 딱 한 가지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 주가 부풀리기, 예. 군식회계 요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지가 2017년에 시작이 되고요. 물론 예. 2015년 바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 2017년에 이것을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금융감독원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예. 자, 이 회계부정 문제는 위법한 사안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중단되죠. 상장을 했는데 이 사실은 이게 합병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했고 이 주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원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삼성바이오 아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종속회사였던 걸 관계회사로 분리하고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4조 원 규모가 더 생기면서 1조 9천억 원대 흑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밀어붙이고 그런데 이제 이 위법한 사안이 드러나자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거래 정지를 시키고 상장 폐지까지도 논의가 됐거든요. 하지만 상장 폐지는 너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는 철회되고 그대로 주식 거래는 이어졌습니다만 이때 이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에서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이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금융 전반의 가장 이제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걸 위법으로 봤다면 사실은 상당히 유죄 취지가 높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한 기업이 상장 폐지 코앞까지 갔다가 간신히 기사회생했는데 이렇다면 이제 기업의 이 총수는 상당히 좀 이제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진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쪽에서는 자, 법원이 사실관계는 입증됐고 증거는 1년 7개월 동안 무려 400건, 20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충분한데 도주 우려 없고 증거도 충분히 쌓아놨으니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 봐라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혐의가 혹시 너무 명확히 소명돼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서 기각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구속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면 구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중범죄로 보지 않는 이 취지라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이제 불구속으로 다퉈봐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있어요. 어떻게 4조 원이 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회계 부정이 있는데 이걸 왜 어마어마한 범죄로 안 보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반대쪽의 관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모든 기업이 다 주가 방어에 나서는데 그건 기업의 기본 업무인데
주가 방어를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논박이었는데. 주가 방어로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근데 이게 통상적인 주가 방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위해서는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 지분을 안 가지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삼성물산을 장악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했지만 삼성그룹의 총수는 전자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인 금융기업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지배해선 안 된다. 삼성생명의 역할이 빠지게 되니까 물산을 장악해야 되는데 물산의 지분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데 제일모직의 가치가 낮다 보니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키웠는데 이 삼성바이오 아피스라는 회사가 알짜인데 이게 종속회사일 때는 3천억으로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종속을 분리해내고 관계회사로 바꿨더니 이 회사의 가치는 4조 원이 넘는 회사로 이제 계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회사 하나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주가가 4조 이상 키워져 버렸는데 이걸로 이득을 분명히 봤는데 삼성의 방어 논리는 뭐냐면 바이오 아피스는 2012년에 창업할 때부터 삼성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제약기업과 합작회사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는 50%의 지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상황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는 90%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의 회사가 요구하면 50% 지분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건 불가피한 이 행위였지 주가 튀기려고 일부러 위법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였는데 이게 일부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소를 검찰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구속 상태긴 하지만 유무죄가 판결났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하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이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건 오히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구속사유를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입지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구속을 이제 청구한 거고 지금 무리수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앞으로 지켜볼 문제로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앞으로는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혐의가 제 생각에 너무 무거워서 이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기각이 됐을까요? 전 그거 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 총수가 구속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지난번에 대국민 사과할 때 보시면 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를 사과합니다. 이건 선대에서 이루어졌던 경영권 승계 1차 단계고 경영권 승계 2차 단계에서 이제 이 구속 기각에 반발하는 법조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이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이 돼서 형을 다 집행받고 이제 만기 출소했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문영표 전 장관은 지금 이제 자유회복이 된 상태인데 2년의 형을 다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물산의 주주가 피해를 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피해를 보면서 그때 이 합병이 좋다라고 이제 찬성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기 때문 아니냐 하는 범죄 혐의로 한쪽은 처벌을 받았는데 정작 경영권 승계의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피해간다. 요거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한 쪽이 있는 거죠. 이재용 혐의가 국정농단 사건과 이번에 이제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 이 사건과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이게 마지막 거군요.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이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가장 큰 혐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영권 승계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
그룹사를 지배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전략이 담겨 있는 건데 예. 어제 두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만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 쪽이 요구를 했어요. 예. 이게 구성되면 이게 검찰의 이제 권고 사안일 뿐이지 예. 강제 이 조치는 아닌데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를 한번 이 외부 자문위원들이 이제 판가름을 할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위기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말도 뇌물이다. 예. 경영권 승계의 대가다라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뇌물 금액으로 보면은 구속을 면키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묘한 지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예. 자 회사에 좀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고 그 권고를 따라서 앞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게 어떠냐라는 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랴부랴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권고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판부가 좀 이렇게 이 반성하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혐의로 보면은 구속을 피하기가 불가능한데 재판부가 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경영에 간섭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락을 펴줬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에는 뭐 결과에 따르는 이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는 그런 관례가 맞습니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차례. 근데 그러면 여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아예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 이 사건을 아예 불기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기소 의견을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낼 가능성도 있죠. 반반이니까 기소냐 불기소냐. 아니 그럼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그러면 이제 검찰은 불기소 의견은 받고 그래도 우린 기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불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검찰은 이걸 접지 않고 기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 측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보통의 피의자는 잘 안 쓰는 조치예요. 왜냐하면 검찰을 못 믿겠으니 외부 의견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게는 괘씸죄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쓰지 못하는데 검찰이 이제 카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것마저 요구했다는 건 그만큼 다급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죠. 이 당신들은 심의위원회를 요구하건 말건 우리는 고 해서 검찰은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검찰이 이번에는 일단 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론전을 펴려는 삼성의 입장이 먹혀 들어가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검찰은 그래도 기소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만약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검찰의 기소가 또 무리했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여론전에서는 검찰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군요. 그래서 삼성은 여론전, 검찰은 속도전이었는데 속도전이 이번에 깨지게 됐고 다시 공은 여론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크게 봐서 국정농단 재판이 있고 이번은 경영권 승계 과정 재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파기환송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지금 했잖아요.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집행유예 정도로 나오는 판결 그대로 나오는 거,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선 여기서는 불기소까지 나오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겠군요. 삼성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삼성은 뭐든지 해서라도 오너가 구속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 파기환송심에서 이 또 3.5의 법칙이라고 하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주로 재벌에게 흔히 이제 면피를 이제 시켜주던 게 나온다면, 저는 이제 삼성은 정말 대마불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제와 법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이제 이 굉장히 불만은 커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여론전을 지금 펴는 이유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과정에서 자, 삼성이 아니면 누가 국가 경제 지탱하고 살려나갈 거냐. 이 비중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경영 전문가들은 자, 총수가 있어야만 이런 대그룹사, 글로벌 기업이 돌아간다면
이 시스템의 삼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는데, 그러니까요. 예, 1인 체제로 지금 이제 독재도 아니지 않느냐, 기업이. 이런 이제 갑론을박의 이 혼란에 우리 사회가 그렇군요.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 기본소득이라는 묵직한 의제를 꺼내 들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화답을 하면서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여러 정치인들이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상황을. 네, 기본소득 이제 미래 사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코로나19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2016년 유럽의회에서 로봇세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로봇도 인간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 로봇을 인격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벌써. 예. 근데 2017년에는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걸 또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인간이 하고 있는 직업에 40에서 50%는 사라진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놀게 될 텐데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문제는 이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 거냐. 그럼 국가가 재정 형평성을 이제 조정을 해서 거둔 세금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완전하게 구분되는 이유는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한 달에 한 국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하면 연 312조. 우리나라 현재 예산이 500조 좀 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예산의 한 3분의 2에 육박하는 재정을 매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월 20만 원인데도 월 60만 원 준다고 가정하면은 한 1,000조 가까운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연간. 아, 그러니까 20만 보통 원씩 문제가 아니죠. 참 20만 원씩 하면은 한 120조 정도 아닌가요? 한 120, 130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산상? 이제 이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면 한 이제 10조 정도 드는 거거든요. 예.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12개월로 곱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120조 정도가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복지가 유지된다고 전제하면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들이 더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과 극의 주장은 이재명 지사가 여기엔 좀 저작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 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신임 의원이 됐죠. 이 사회주의적인 배급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지를 다 없애야 하고 오직 배급제로만 굴러가는 거니까 이 정부의 독재가 얼마나 강해지겠나.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권 주자가 다 참여했습니다. 이낙연 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을 찬성한다. 찬반 논의를 한번 거쳐보자. 찬성 반대 입장은 유보했고요. 하지만 이 도입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여야 막론하고 이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 김종인 위원장은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 뺐습니다. 재정 문제가 쉽지 않다. 이걸 실행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청년 수당 정도부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좀 톤다운을 했는데 오늘 통합당에서 이 미래개혁 포럼에 이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 주도자는 장제원 의원입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맹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상당히 이제 소장혁신파인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집권할 수 없다. 히딩크 감독이 5대0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때가 있죠. 히딩크처럼 5대0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4패를 했는데 4대0이니까. 다음 대선에서 또 지면 5대0이 되는데 그렇죠. 외부 용병 감독을 영입했다가 5대0 될라. 이런 이제 오늘 거센 이야기를 이제 쏟아낸 거예요. 이 김종인 위원장 기본소득은 상당히 좀 이제 어떤 아젠다 선점에 효과가 컸는데
여야 모두 지금 이제 거물들이 여기 달라붙었는데 예. 문제는 내부의 저항이 시작된 것 같아서 예. 어떻게 돌파할지 오늘 뭐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그러건 말건 우리는 충격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앞으로 내부 갈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